하루의 마무리 172번째. 와, 벌써 172번째야.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처음 어땠었을까? 넌 웃었지. 그때의 넌 참 모두 어색했다며. 생각보다 빨개지는 나. 넌 웃었지. 난 보기보다 좀 더 귀엽다면서. 우린 서로의 처음과 돌이켜보면 조금 다르지만 함께 있다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 분명 모든 걸 기쁜 날로 기억되게 할 순 없지만 슬펐던 날도 추억으로 만들어줄게. 흔들리는 커튼 그 앞에서 마주 앉아 서툴지만 너를 위해서 노래를 마주 앉아 서툴지만 너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 그때 난 네가 웃는 걸 봤어. 남들보다 느리고 실수도 많이 하지. 너는 그런 내 모습을 다 믿어줘서. 네가 있어서 내가 있어. 그래서 우리야 그래서 우리야 그래서 우리야. 유회승의 하루의 마무리. 아니, 중간에 이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갑자기 떠가지고 로고송이 멈췄네요. 이러하듯 우리의 하루에도 사소하지만 아주 짜증나는 일들이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방금 제가 이 녹차거든요. 녹차를 마시는데 빨대 끝에 티백이 딱 붙어 있어가지고 아무리 빨아도 물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사소한 짜증들은 모두 내려놓고 즐거운 일만 기억하자고요. 사실 이런 사소한 짜증들은 금방 사라지잖아요. 만약에 큰 짜증들이 마음속에 생긴다면 이렇게 그냥 빨대 끝에 녹차가 걸렸다라고 느낄 정도로 빨리 잊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살자고요. 예. 첫 번째 사진이래. 첫 번째 사연을 읽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사연부터 아주 길어요. 아주 깁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닉네임 평횡프 가보자고 님께서 오빠 안녕, 오랜만에 사연을 보내봐요. 작년 만년설 팬싸 활동 때 뮤지컬 얘기 나왔을 때 그때 오빠 다음 작품 꼭 보러 간다고 약속했잖아요. 난 약속 지켰다. 오빠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드디어 내가 너무 기다렸던 뮤지컬이 올해 나왔어요. 원래 처음 4회 먼저 보고 시간 되면 더 보려고 했었지. 그래서 뮤지컬 티켓 4장 다 예매하고 나서 비행기랑 호텔을 다 잡았어. 그렇게 3월 24일 뮤지컬 첫 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팬미팅 공지가 났더라고. 그것도 내가 예매한 비행기 이틀 전에. 아, 이거 못 참지. 그래서 급하게 비행기 일정을 바꿨어. 수수료 유유. 이렇게 해서 보름 동안 여행을 갑니다. 나보고 일 괜찮냐고? 아, 이미 퇴사하고 떠날 생각이었어. 그렇게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됐고 팬미팅에서 드디어 6년 동안 듣고 6년 동안 좋아했지만
단 한 번도 현장에서 못 들어본 다행이야를 들었어. 아, 이 팬미팅 오길 잘했어. 수많은 밤을 나와 함께한 항상 반복 재생했던 그 노래를 드디어 현장에서 듣게 됐다. 첫 그 멜로디 나오기 전에 다행이한 줄 알았어. 내가 이 노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리고 요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플래시백 보고 싶어 모습을 떠올리면 여기부터 눈물이 와르르. 아무튼 이틀간 팬미팅 너무 즐거웠고 그냥 팬미팅 이틀 내내 진짜 재밌었고 회사 그만두고 이번 오프 오기로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 물론 행복에는 대가가 따르지. 지금은 백수지만 이제 뮤지컬을 기다리면 되는데 사실 이번이 인생 첫 뮤지컬이었어. 오기 전에 아무도 예습 안 했지. 아마 첫 공연이라 그런지 오빠가 살짝 긴장한 티가 났지만 그래도 정말 잘했어. 원래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지만 자세히는 몰랐는데 이번 계기로 이야기를 제대로 알게 됐네. 공연 내내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사는 머큐쇼의 야 로미오 너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겨서 등등등 스포니까 그만 읽겠습니다. 빵 터졌어. 아 그리고 줄리엣이 로미오에게 무릎 꿇고 프로포즈한 장면도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4번 보면서 이제는 오빠가 언제 나올지 정확하게 기억하게 됐어. 그리고 이 넘버가 자꾸 생각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공연 얘기는 여기까지 쓸게. 사실 엠플라잉 스케줄 없는 날에는 뭐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그냥 혼자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벚꽃이 만개한 걸 봤어. 행복한 시간은 항상 짧지. 돌아선 또 다음 만남을 기다리고 있어. 물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를 찾는 거야. 응원 한마디만 해줘. 네가 나타나줘서 고마워. 내 평범한 삶에 끝없는 기쁨을 줬어. 일은 잃어도 다시 찾을 수 있지만 이번 팬미팅을 놓치면 다행이야 라이브를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몰라. 얼마 전에 이런 글을 봤어. 여러분 좋아하는 밴드 공연을 볼 수 있을 때 많이 보세요. 네, 맞는 말이에요. 80살 때까지 함께 가자. 앞으로도 더 많은 순간들을 함께 기록하자. 유해승 밥 먹어. 밥 많이 먹어. 아프지 말고 넌 최고야. 사랑해. 오늘도 참 좋았다.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하루의 마무리가 아니라 뭐 올해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마무리 같은 느낌이네요. 예. 하루의 마무리라기엔 참 많은 날들이 있었네요. 예. 읽으면서 스포는 제가 알아서 잘랐습니다. 예. 그리고 팬미팅도 너무 즐겁고 잘 보내셨다고 하고 비행기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진짜 이런 게 고충일 거예요. 아마 비행기를 막 취소했다가 수수료 냈다가 요즘은 또 비행기 기름값도 비싸졌다면서요. 참 그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맞아요. 우리 엠피아들이 저보고 맨날 하는 말이 밥 먹으래요. 저 밥 먹는데 밥을 먹는데 이제 제가 지난 이제 거진 10년 가까이 동안 이렇게 까시구했던 적이 있었지만 이 젖살도 이제 빠지고 또 오랫동안 이렇게 까시구를 유지한 게 거의 처음이라 많은 엠피아들이 제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 밥 진짜 잘 먹습니다. 밥 잘 챙겨 먹고 그 예전에는 이제 뭐 새로운 노래가 나오거나 이럴 때 반짝 다이어트해서 이제 찍고 그렇지 못한 때도 있었어요. 막 반짝 다이어트들 못할 때도 있었는데 아무튼 반짝 다이어트하고 찍고 금방 이제 먹어서 또 다시 통통구가 됐었는데 이제 까시구를 유지한 지가 너무 이제 오래돼가지고 제가 아마 작년 미주 투어 때인가 뭐 라이브 하면서 얘기했는데 이제는 다시 안 찔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까지 다시 안 찌고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까식으로. 아무튼 그래서 걱정하지만 저 밥 잘 챙겨 먹고 있고 우리 사연자분은 즐거웠잖아요. 예, 즐거웠던 만큼 너무 조바심 내지 않고 이 행복한 기억 안고 천천히 좋은 일자리를 다시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먹었냐고요? 오늘 점심에 제가 오늘 아침부터 스케줄을 했는데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안 먹었고 쭉 스케줄을 하다가 점심에 돌솥 비빔밥을 먹고요. 쭉 또 계속 스케줄을 하다가 방금 이제 회사로 돌아왔는데 방금 이제
작업실 돌아와서 하마를 키기 전에 슈비버거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9시에 종료하면 슈비버거를 먹으면서 다음 스케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막 정말 보기 안 좋을 정도로 살이 빠진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빼면은 전보다는 화면에 예쁘게 나와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슈비버거가 최애인가 보네요. 아, 맞아요. 슈비버거에 소스를 거의 안 넣고 먹습니다. 예. 이 슈비버거가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버거 중에 제가 그 왜 패티가 좀 장난친 패티 맛보다는 수제버거 맛을 좋아하는데 이 슈비버거는 적당히 수제버거 맛도 나면서 그 사이에 이 새우튀김의 이 바삭함이 그 식감을 채워주는 그게 참 저는 좋아요. 장난친 패티 맛이 있어요.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닭고기와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좀 비율이 안 좋게 섞인 패티 맛. 그 예전에 그 슈퍼에 가면은 팔던 그 900원짜리 코끼리 그림 그려져 있는 전보 햄버거 패티 맛이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보단 육즙 가득한 수제버거 맛을 좋아해요. 저번 주에 우리 애뉴들 얘기를 못 들어줬더니 오늘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많나 봐요. 아무튼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읽기 전에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플래시백의 인기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차트도 말도 안 되게 위로 올라가고 있고 모든 게 꿈만 같고 모든 게 우리 다 엠피아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회승이는 내 비타민이야. 지팅님께서 회승아 안녕. 오늘은 퇴근길에 있었던 작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아까 편의점에 갔을 때 계산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할머니께서 택배를 찾으러 오신 것 같았어. 근데 본인도 뭘 산 건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 직원분이 6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라면서 모르는 물건이면 받지 않아도 된다고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 그리고 큰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게 환불도 더 쉽다고 알려주시고 사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직원분들이 너무 따뜻하게 응대해 주셔서 퇴근하고 지쳐있던 나도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어. 내가 항상 가는 편의점이 있는데 예전에 한 번은 어떤 할머니께서 허리를 굽히고 식빵 유통기한 좀 봐줄 수 있냐고 사람들한테 물어보시더라고. 나는 옆에서 지켜보다가 혹시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도와드려야지 하고 있었어. 그 할머니께서 그 식빵을 들고 계산대로 가서 이거 잠깐만 맡아주세요. 이따가 올게요 하고 나가셨는데 밖에 나가보니까 리어카에 재활용품을 가득 싣고 계시더라고.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다시 편의점으로 돌아가서 그 할머니 식빵 제가 대신 계산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직원분이 차분하게 제가 할머니께 여쭤봐 드릴게요. 혹시 부담스러워하시면 환불해 드릴게요 라고 하시더라. 그때 또 한 번 나는 직원분의 배려를 느꼈어. 나는 그냥 바로 해주고 싶다는 생각만 했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그런 도움을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조금은 내 방식대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서 조금 반성도 됐어. 그래서 네 괜찮아요 하고 나왔는데 다음날 편의점에 갔더니 직원분이 웃으면서 영수증을 주셨어. 그 할머니께서 받아주신 것 같아서 괜히 마음이 놓이더라고.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계속 따뜻했어. 회승이는 일상에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졌던 순간이 있었어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일상 속에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소하거나 또는 큰 배려들이 각자의 일상 속에 참 많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렇게 사연으로 봤을 때 내가 도와줘서 내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았어 라고 느낄 수 있는 건 배려라는 말 그대로 정말 그냥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베푸는 것 자체에서 내가 행복을 느낀다면 그게 정말 진정된 배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좀 변질되면 내가 뭔가를 바라고 배려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죠. 간혹 세상을 살다 보면. 근데 그거는 배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가가 없이 그냥 받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또는 누군가가 좀 더 편해졌으면 하는 마음에 할 수 있는 게 배려인데, 그렇게 하고 나서 스스로가 행복감을 느끼는 건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도파민이죠. 예. 또 내 배려를 받았을 때 상대방이 더 기뻐해주면 도파민이 2배로 올라가고. 저도 뭐 일상 속에서 많죠. 항상 글쎄요,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해주고 싶어서 했던 배려들, 누군가를 걱정한다든지 또 누군가가 놓칠 것 같은 거를 먼저 챙겨준다든지 등등등, 그런 거에서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고 하루를 시작하는 건 너무 기쁜 일인 것 같아요. 방금 이 사연을 읽다가 물을 마시고 손을 딱 내려놓는데 우연치 않게 스페이스바가 눌렸는데,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사연이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어머, 너무 좋은데요? 뜻밖의 너무 기쁜 일을 5년 만에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구글 폼을 쓰시면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사연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며칠 전에 그 두산과 기아의 경기가 열린 야구장에서 공연을 했어요. 야구장, 제가 살면서 경기 중인 실제 경기장에 간 것도 처음이고, 플러스 야구 경기를 하고 있는 야구장을 간 건 정말 더 처음이었거든요. 제 인생에도 되게 귀중하고 소중한 경험이었는데 거기서 공연까지 하니까 참 벅차더라고요. 그 수많은 관객분들 가운데 서서 정말 마음껏 음악을 하는데 멤버들과 함께 서 있는 그 순간이 참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야구 팬분들이 가진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참 저분들은 인생을 즐겁게 사시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진짜 어쩌면 우리 엠피아만큼 에너지를 맘먹을 정도로 이 야구 팬분들이 열정 있게 응원도 해주시고, 그거에 버금가게 야구 공연인데 우리 엠피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따뜻하게 공연할 수 있는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어머, 딱 사연이 닉네임 15년차 야구팬 엠피아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야구팬 15년차 그리고 엠플라잉 팬 6개월 차인 엔유입니다. 제가 야구팬이자 엠피아가 된 순간부터 바라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야구장에서 엠플라잉 라이브를 보는 거였어요. 내가 좋아하는 공간에서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노래를 부른다면 어떨까 상상만 해도 행복했어요. 근데 그게 입덕 6개월 만에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순구말대로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지나 봐요. 토요일에 엠플라잉 공연도 없고 야구나 보러 가자 하고 예매해놓은 경기에 엠플라잉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꿈인 줄 알았어요. 너무 기뻐서 전날 밤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야구 경기 당일 야구장에 도착했는데 자주 와서 익숙한 공간인데도 엠플라잉이 온다는 사실에 마치 처음 온 것 같이 떨리더라고요. 하지만 그날 우리 팀은 졌습니다. 아무렇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고 좀 속상했지만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홈팀의 승리 요정이 되어 즐거운 마음으로 공연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공연을 시작하자마자 속상한 감정은 머릿속에 다 사라지고 행복한 감정으로 가득 찼어요. 그라운드 위를 날아다니는 보컬즈의 무대와 사운드를 채워주는 악기즈, 관중분들의 환호성까지 그 넓은 야구장이 엠플라잉으로 가득 차서 전혀 넓어 보이지 않았어요. 특히 플래시백을 무반주로 부를 때 관중 모두가 숨죽였다가 감탄사를 내지르던 그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앞에서 바라는 게 하나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루어졌으니까 이번에 또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언젠가 엠플라잉이 올스타전 무대에 섰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관중들과 시청자들 앞에서 멋있게 무대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꼭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때까지 또 간절히 바라며 기다릴게요.
엠플라잉 화이팅! 저도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딱 그 중에 모르는 스포츠가 야구랑 골프였는데 이번에 야구가 얼마나 멋있는 스포츠인지 피부로 느끼고 왔어요. 아니 진짜 모든 스포츠가 그렇지만 항상 승패가 있잖아요. 그날 이제 홈팀 그리고 어웨이 팀이 있었지만 이 공연을 이제 경기 끝나고 하는 입장에서 와 이거 홈팀이 지고 나서 공연하면은 와 이거 부담이 2배인데 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러면서도 또 어웨이 팀이 지면 또 속상해서 다 나가시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있고 양날의 어떤 그 메비우스 띠 같은 걱정이었는데 막상 경기장에 들어가니까 경기를 떠나서 모든 분들이 뭔가 좀 스포츠는 스포츠다라는 느낌으로 그냥 저희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즐겨주시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어요. 예. 닉네임 무기력한 30살님께서 승구야 안녕. 오늘따라 이유 없이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그냥 우울하네요. 승구도 이럴 때 있겠지만 항상 모든 일에 열심히 하고 활기찬 것 같아서 진짜 대단해요. 팁을 좀 공유해 줄 수 있나요? 다들 행복한 일주일을 보내길 바래요. 글쎄요. 저도 분명히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요즘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하자. 이 생각이 문제예요. 인간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자. 그냥 버티자. 뭐 언제 또 즐거운 일이 있겠지. 그냥 하자. 예. 정답은 그냥 하자입니다. 근데 뭐 그냥 하는 순간순간도 계속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이니까 계속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버티자. 아니면 뭐 끝나고 뭐 맥주나 한잔 하자. 뭐 약간 좀 다 이 열정적이고 좀 뭐랄까 되게 끈질기게 붙잡고 있던 나의 어떤 것들을 아니면 또는 오늘 하루를 조금 놓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하자. 그냥 뭐 대충 하자. 뭐 시간은 흐르겠지. 이런 느낌. 끝나고 치킨이나 먹자. 뭐 이런 느낌. 근데 목적지가 없다면 어떡하죠? 그냥 하고 싶은데 목표가 최근에 한순간에 사라져서 허무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같은 질문의 뉘앙스랑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무엇을 위해 태어났을까? 이런 철학적인 마인드.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인간의 머릿속으로부터 나오는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 태어났을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근데 가령 생각해보면 이 질문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반대 방향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태어난 거예요. 예. 태어나니까 살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그걸 자꾸 무엇을 하기 위해 내가 태어났나 하고 그 정답을 찾으려고 쫓으면 러닝머신에서 달리기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목적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은 반대로 생각할 줄도 알아야 돼요. 나는 뭘 위해서 태어났을까 보단 내가 태어났으니까 뭘 위해 살아가야겠다 방식으로 반대로 생각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연자분은 어쩌면 난 뭘 위해 태어났을까 그 정답을 알기 위해 난 오늘도 달린다 같은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일단 그냥 오늘 하루 살아보자 같은 마인드도 때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마지막 사연이 되겠네요. 닉네임 유해승 밥 먹어 밥 그놈의 밥! 안녕하세요. 어제 뮤지컬을 보고 다녀온 엔유입니다. 넘버가 좋은 게 많아서 재밌게 들었어요. 혹시 관객이 놓칠 수 있지만 찾아보면 재밌는 관전 포인트를 말해줄 수 있나요? 로미오의 등장 전까지 무대 뒤에서 뭘 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무대 뒤에서 아직도 제가 아무래도 저는 무대 위에서의 변명 같은 건 안 좋아하거든요. 무대 위에선 어떤 변명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선
제가 지금 엠플라잉 활동도 하고 있고 뮤지컬 활동도 하고 있고 그거를 두 가지를 같이 한다는 건 두 배로 더 생각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엠플라잉 스케줄도 하고 다시 뮤지컬로 돌아오고 계속 이 전환이 돼야 되는데 유독 이번 뮤지컬은 텀이 길더라고요. 막 10일 만에 다시 공연하고 일주일 만에 다시 공연하고 뭐 제가 정해서 그렇게 한 거지만 감당해야죠. 그래서 저는 무대 뒤에서 계속 복귀합니다. 6번 뭐 9번 뭐 그동안 제가 만들어 놨던 그 많은 것들, 감정들, 동선들, 가사 계속 복귀합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예. 로미오가 불러주는 베로나 한 소절 듣고 싶어요. 베로나가 로미오와 줄리엣의 어떤 테마곡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 곡 중에 한 곡인데 여기는 베로나 폐허 위의 베로나 뜨겁게 칭후하지만 한 번 더 해달라고요? 여기는 베로나 폐허 위의 베로나 뜨겁게 칭후하지만 피할 수 없는 이 도시 이곳을 지배하는 건 사랑도 법도 아니야.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았고요. 오늘 하루에 있던 고민들, 피로들 싹 날려버리고 오늘 하루의 마무리도 저와 함께 잘 하신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요번 한 주도 참 날씨가 왔다 갔다 하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들 행복한 하루만 보내세요. 저는 다음 일정으로 가겠습니다. 안녕. 오늘도 참 좋았다.